무슨 벌레? 사랑벌레. 사랑벌레가 뭐야? 응? 아, 러브버그? 사랑벌레. 사랑벌레야, 러브버그? 2026년 2월 25일 오늘입니다.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저의 결혼 생활의 끝.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지난 2월 이혼 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부모 상담을 늦게 받는 바람에 숙려 기간도 더 길어졌고요. 그때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이혼 판결 받으러 갑니다. 전 남편과의 긴 인연의 마침표를 찍는 날, 평소처럼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아이 등원을 마쳤어요. 오늘도 저의 일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합니다. 이런 이유로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숙려기간 4개월간 충분히 흔들렸고 눈물도 흘렸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그저 제 결정에 대한 확신만 남았어요. 오히려 1년 전에 이혼을 고민했던 날들, 그날들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가 20년간 번 돈을 다 잃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을 거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가정까지 무너지는 그 상황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는 충격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서 있는 기분입니다. 희망도 다시 생겼고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막막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네, 사랑에 눈이 멀어 지팔 직곤이네 같은 댓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랑보다 결국 돈을 선택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바보같이 돈보다 사랑을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고 같은 이야기를 보고도 사람마다 보는 시점이 참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4월 남편의 갑작스러운 빚 고백 이후 빚이 생긴 원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그 충격이 조금 가신 이후 저는 이혼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헤어짐보다 극복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갚아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보낸 시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제가 끝내 포기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지난 2월 실낱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그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내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 것 같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되더라고요. 아닌 건 붙잡는다고 맞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법원에는 저희처럼 협의 이혼을 하러 온 부부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러 온 부부라기보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 부부들이었어요. 법원에서 전 남편을 마주하는 게 저는 좀 어색했어요. 대기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널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그냥 아이 아빠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 남편은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너가 잘 살길 바래.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 했는데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지막 인사는 원망보다 아이를 위한 말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불렸고 본인 확인과 몇 가지 질문이 끝나자 끝났습니다. 서류 받아가세요 하더라고요. 정말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버텼던 몇 년의 결혼 생활이 몇 마디 말과 짧은 확인 절차로 끝이 났습니다. 그냥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정말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일이 있어 급하게 가봐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신고는 다음 달에 시간을 맞춰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법원을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빨리 아이 하원하러 가야겠다 였습니다. 일상은 계속 이어져요. 오늘 제가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집안일과 아이 하원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지난 시간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던 날, 법원에 서류를 내던 날, 숙려 기간 동안 흔들렸던 날들, 부모님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 그때는 모든 게 너무 크고 무거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선택은 누군가를 포기한 선택이라기보다 저와 아이의 삶을 지키기로 한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엄마로서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 역시 가장 걱정했던 사람은 우리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했고 더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살아가는 엄마보다 많이 웃고 많이 안아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이가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제가 어떤 날들을 살아가게 될지 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로 제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는 제 삶 속에서 저는 중심을 잡고 제 삶을 이끌어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댓글을 읽다 보면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보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저도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